저구는 이 일대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황폐하고 걷기 힘든 길을 골라서 달려 올라갔다. 언달평은 그의 등에 엎여 있었는데 귓전으로 바람소리가 세차게 일어서 마치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저구는 언달평을 메고 그 일대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로 올라갔다. 산기슭은 비탈지고 위험한 곳이었는데 저군 역시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곳이었다. 그는 언달평을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고는 말했다. 당신한테 상처에 바르는 약이 있어? 언달평은 절을 하며 말을 했다. 은인의 성함은 어찌 됩니까? 언달평이 오늘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구는 사백의 절을 받을 수 없어 급히 무릎을 꿇고는 답례를 하면서 말했다. 선배께서는 이렇게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인은 이름도 없는 떠돌이이니 이 일에 대해 보답한다는 말은 거두어 주십시오. 언달평은 몇 번이나 간곡히 청했으나 저구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서 가짜 이름도 대지 못하였다. 언달평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품속에서 바르는 약을 꺼내어서 상처에 바르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늦게 왔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때 저군이 말했다. 저는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선배께 물어보아도 괜찮겠습니까? 언달평은 급히 말했다. 은인께선 더 이상 선배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신다 할지라도 이 언달평은 조금도 거짓 없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선배님께 물어보겠는데 그 큰 집은 당신이 지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구는 다시 물었다. 선배께서 사람을 고용하여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연성건보를 찾으려고 함입니다. 그런데 연성건보를 찾으셨습니까? 언달평은 멈칫해서 생각해본다. 이자가 좋은 뜻으로 나를 구해주었을 리가 없다. 이제 보니 그 연성건보 때문이었군. 생각을 마친 그는 대답했다. 저는 무수한 심혈을 기울였으나 지금까지 아무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은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소인은 실로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언달평이 얻었다면 즉시 두 손으로 은인에게 바쳤을 것입니다. 이 언달평이 생명의 은인께 무엇인들 아까워하겠습니까? 저구는 연신 손을 흔들면서 말을 했다. 나는 그 건보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요. 선배님께 말씀드리지만 저의 무공은 평범하지만 연성건보는 저와 같이 높은 내공을 가진 사람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달평은 말했다. 예. 은인의 무공은 신출귀몰하여서 이미 이 세상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겠지요. 그 연성건보는 한 개의 건법도보일 뿐입니다. 소인과 소인의 사형들은 단지 이것이 본문의 공력이므로 서로 매우 중시하고 있으나 밖의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물건이지요. 저구는 그의 말투에 진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모르는 채 하고 다시 물었다. 듣자 하니 그 큰 집의 주인은 원래 당신의 사제인 노 선배님의 소유라고 하더군요. 척노 선배를 가리켜 사람들은 철소행강이라고 부르던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사부 밑에서 자라왔다. 자기 눈으로 볼 때 사부는 실로 충실하고 선량한 시골 사람으로 보아왔는데 정전은 그가 매우 간사하고 계략이 많다고 했으므로 다시 한번 물어보아 정전의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언달평은 말했다. 나의 사제 척장발은 철소행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가 계략과 술책에 뛰어나며 사람들을 대할 때 악랄하기 그지없어서 그렇게 불렀지요. 마치 한 개의 큰 쇠사슬로 강을 봉쇄하여 강에 배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는 경우라는 뜻이지요. 저구는 내심 괴로웠다. 정영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나의 사부가 이런 인물이었다니. 나는 어려서부터 그에게 사기를 당한 거야.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진면목을 보여주지 않았어. 그러나 그는 줄곧 나에게 잘 대해주었으니 나를 속였다 해도 해를 입은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한 가닥의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저구는 언달평을 향해 물었다. 강호에서 부르는 호칭은 믿을 것이 못 되지 않소? 어쩌면 척장발의 원수가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르지 않소? 당신과 당신의 사제는 동문수학을 했으니 자연히 그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잘 알 것이요. 도대체 그의 성격은 어떠하오? 언달평은 탄식하면서 말했다. 자기와 동문수학을 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은공께서 물어보시니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나의 척사제는 겉으로는 마치 소나 말처럼 우둔해 보이지만 마음은 영악하기 이를 데가 없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연성건보가 척사제의 손에 떨어졌겠습니까? 저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물어보았다. 당신은 어떻게 연성건보가 확실히 그의 수중에 있다고 믿으시오? 친히 보았소?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소인이 자세히 추측을 해본 결과 틀림없이 그가 가져갔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구는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당신은 거지로 분장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던데 그렇토이까? 언달평은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이 사람 정말 무섭구나. 그 일까지 알아내다니. 그는 머리를 조아렸다. 은공께서는 정말 영롱하십니다. 제가 하는 짓들을 당신한테만은 속일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연성건보가 만사형의 수중에 있지 않다면 척사제의 수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거지로 변장을 해서 상서와 형주를 오가면서 둘을 감시했지요. 저구는 물었다. 어째서 당신은 그 건보가 두 사람의 수중에 있다고 생각했소? 나의 은사께서 임종하실 때 그 건보를 우리 세 사형제에게 주셨지요. 저구는 만진산, 언달평, 척장발 세 사람이 힘을 합쳐 사부인 매념생을 모살했다는 정전의 말을 상기하고 코웃음을 쳤다. 당신의 사부께서 친히 당신들께 준 것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까? 언달평은 순간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은 바로 정전 어르신이군요. 정전이 매념생을 안장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구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정전이 아니요. 정영님은 나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친히 당신들 사형제 세 사람이 협력하여 사부를 죽이는 것을 보았지요. 만약 내가 정영님이라면 오늘 당신을 구해주지도 않았을 것이요. 당신이만 만진산의 검에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언달평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시오? 저구는 말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소. 당신들이 저지른 일이 폭로되는 것이 두렵다면 그런 일은 애당초 하지 않았어야 했소. 당신들은 협력하여 사부를 죽인 다음 연성건보를 빼앗았는데 그 후는 어찌 되었소? 언달평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공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어째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저구는 말했다. 어떤 일은 알고 있지만 어떤 일은 자세히 모르고 있어. 당신은 사실대로 말해주시오. 나는 기필코 진상을 캐내고 말 것이요. 언달평은 놀람과 두려움에 떨면서 말을 했다. 내 어찌 은공을 속이겠습니까? 우리 삼형제는 연성건보를 뺏은 다음 살펴보니 건보만 있을 뿐 검결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 검결이 있는 곳을 뒤쫓았습니다. 저구는 내심 생각했다. 정영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검결은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매념생, 능소저, 정영님 모두 세상을 떠나셨으니 어느 누구도 이 검결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겠구나. 언달평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믿지 못해서 그저 날마다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이 건보는 쇠로 만든 상자 속에 집어넣어 잠갔지요. 우리들은 그 쇠상자의 열쇠를 강물에 던지고 쇠상자는 방에 있는 탁자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쇠상자에 또 다른 세 가닥의 사슬을 연결하여
각각 세 사람의 손에 묻고 누구도 가지려고 해도 나머지 두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했지요. 저구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왜 그렇게 엄밀한 방비를 했소? 언달평은 말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배반자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 형제들이 잠을 잤소이다. 다음 날 아침에 만진산이 건보가 없어졌다고 외쳤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상자를 열어보니 상자의 뚜껑도 열려 있었으며 그 상자 안에 있던 건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세 사람은 너무 놀란 나머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았습니다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의 창문은 여전히 쇠못으로 박힌 채 잠겨 있었고 열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건보는 밖에 도둑놈이 훔쳐간 것이 아닌 만사형 아니면 척사제가 훔쳐간 것입니다. 저구는 말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밖에 사람이 훔쳐간 것처럼 위장하지 않았을까요? 언달평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우리들 세 사람의 손목은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약간 미동하여 그 탁자의 서랍을 열고 쇠로 만든 상자를 열 수는 있었지만 멀리 가서 창문을 연다면 아마 쇠사슬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구는 말했다. 그렇겠군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떤 방법을 썼소? 언달평은 말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당시 세 사람은 서로를 책망했으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어서 별 수 없이 헤어져서 이렇게 서로를 노리고 있답니다. 저구는 말했다. 한 가지 모르는 일이 있어. 당신의 사부께서는 그 건보를 무덤 속까지 가지고 갈 것도 아닐 것인데 어째서 악랄한 방법을 써서 건보를 빼앗았소이까? 언달평은 말했다. 저의 사부님은 늙어서 망령이 났지요. 그는 우리 세 사형제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여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그 건보를 전수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건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려고 했지요. 우리 세 사람이 어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비로소 그런 수단을 썼지요. 저구는 말했다. 알고 보니 그랬군요. 그런데 건보가 어떻게 척사제의 손에 들어갔다고 확신하시오? 언달평은 말했다. 저는 원래 건보를 만진산이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소. 왜냐하면 그가 가장 먼저 소리를 질렀으니 제일 의심받을 만했소. 나는 암암리에 그자의 뒤를 오랫동안 밟아서야 그의 소행이 아니었음을 알아냈소이다. 그는 척사제를 뒤쫓고 있었으니까요. 건보가 만약 만진산의 수중에 들어갔었더라면 그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뒤를 밟지 않았을 것이고 틀림없이 바로 시골 구석에 숨던지 아니면 깊은 계곡에 숨어 건법을 연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그를 볼 때마다 항상 입술을 질근질근 씹으면서 매우 초초하고 애석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바꾸어 척장발을 추격하기 시작했지요. 그렇다면 무슨 단서를 찾아냈습니까? 언달평은 고개를 흔들면서 말을 했다. 이 척장발이라는 자는 너무 용의주도하여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가 자기의 딸과 제자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을 엿보았는데 그는 고의로 멍청한 척하며 당시에서 나온 검초의 명칭을 엉터리로 바꾸어 놓고 있었소. 정말 옆 사람이 들었다면 배꼽을 잡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행동을 할수록 나는 그가 더욱 수상하다고 여기고 있었지요. 내가 계속해서 3년 동안 뒤를 밟았는데 그는 그때까지 아무런 빈틈도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외출할 때 나는 몇 번이고 그의 집에 숨어 들어가 자세히 수색해 보았는데 건보는 고사하고 쓸모없는 책 한 권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군이 말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소? 언달평은 말했다. 나중에 만진산이 갑자기 잔치를 차린다고 두 제자를 파견하여 척장발에게 형주에서 잔치 술을 먹으라고 청하였지요. 물론 잔치를 한다는 것은 가짜였고 척장발의 허실을 염탐하는 것이 진짜였지요. 척장발은 딸과 멍청하기 짝이 없는 제자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아, 저군이라고 부르는 자와 함께 갔지요. 연회석상에서 이저군이라는 자와 망가의 8명의 제자가 싸움이 붙었지요. 저군이라는 자는 3초의 정묘한 검술이 노출되어 만진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지요. 허허 은인께선 금방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군은 묵묵히 고개를 흔들었다. 언달평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만진산은 척장발을 청해서 서재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으면서 얼굴을 붉혔지요. 두 사람은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다가 척장발이 갑자기 만진산을 때려눕히고 도망갔지요. 그 후부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요. 정말로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구는 말했다. 무엇이 이상하단 말씀이십니까? 언달평은 말했다. 척장발은 그때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어디에 숨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척장발은 형주에 갈 때 훔쳐온 건보를 몸에 지니고 가지 않고 틀림없이 이곳 어디 은밀한 곳에 숨겨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빠른 말을 구해서 그의 집에 가서 그가 건보를 꺼내는 순간을 포착하려 했지요. 그러나 척장발은 오랫동안 오지를 않더니 어느덧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와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땅을 파헤쳐 건보를 찾아보려고 시간을 쏟았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만약 은공께서 오늘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목숨조차도 이곳에 묻힐 뻔했습니다. 나의 그 만사형은 정말 잔혹한 사람입니다. 저구는 말했다. 당신 생각에는 척장발이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소? 언달평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나는 정말 추측해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숨을 곳이 없겠습니까? 어디서 맹수한테 잡아먹혔는지도 모르지요. 저구는 그가 그런 말을 하면서 얼굴에 기쁜 빛을 띠자 얄미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부가 여지껏 아무런 소식도 없는 걸로 보아 아마도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 것 같았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그렇게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헤어져야겠군요. 언달평은 공손하게 읍을 3번씩이나 하면서 말했다. 은공의 큰 은덕을 언달평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구는 말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니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하물며 당신은 옛날에 당신은 이곳에서 상처를 치료하도록 하십시오. 만진사는 절대로 이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언달평은 웃으면서 말했다. 아마 지금쯤 그는 마치 뜨거운 냄비 속에 개미떼처럼 우왕좌왕하며 나를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구는 이상해서 물었다. 왜 그렇소? 언달평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나의 독이 있는 정갈은 그의 아들을 물었지요. 이 독을 빼내려면 반드시 약을 10차례는 발라야 합니다. 이제 한 번만 발랐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구는 놀라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 만규라는 자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겠군요. 언달평은 득이만만해서 말했다. 이런 꽃무늬가 새겨져 있는 정갈은 실로 독이 대단합니다. 이것은 서역의 회강에서 전해져 온 것인데 특이한 것은 만규라는 자가 금방 죽지 않고 한 달간 고통에 시달리다가 그제서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구는 말했다. 한 달 뒤에 죽는다면 그것은 그리 급할 것이 없겠군요. 그동안 용한 의원을 찾아서 치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은공께서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정갈은 제가 키운 것으로 새끼 때부터 많은 해독약을 복용시켜서 이 정갈의 독은 많은 해독약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해독약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명하고 의술이 높다 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해독약으로만이 해독을 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저구는 곁눈질을 하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정말 악독하구나.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내가 이자의 정갈에 물려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정형님께서는 강호에 돌아다니려면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다. 아무래도 이자에게서 해독약을 빼앗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 그는 즉시 말했다. 그 해독약을 나에게 주시오. 언달평은 고개를 조아렸다. 네. 그러나 즉시 꺼내지 않고 질문을 했다. 은공께선 해독약을 어디에 쓰시려 하십니까? 저구는 말했다. 당신의 정갈은 독이 대단하니 다음에 내가 물려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몸에 그 해독약을 간수한다면 마음을 놓을 수 있겠지요. 언달평은 난감한 기색을 띄우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은공께서 소인의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어찌 감히 은공을 해치겠습니까? 은인께선 정말 의심이 많으십니다. 저구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쓰지 않고 몸에 간직해도 나쁠 것은 없지 않소? 언달평은 말했다. 네. 그는 별수 없이 약을 꺼내어 저군에게 건네어 주었다. 저군은 산봉우리에서 내려와서 또 큰 집에 가서 살펴보았다. 집안의 일꾼들은 모두 흩어졌으며 그 집을 돌보던 사람들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저군은 생각했다. 사부님은 돌아가셨고 사매는 이미 다른 데로 출가했으니 이곳에 나도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는 한참을 걸어가다가 눈에 익은 풍경을 보고 상념에 잠겼다. 이제 이후로는 여기에 올 필요가 없겠구나. 그는 어깨에 메인 보따리를 축혀 올리며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계획했던 일이 아직 한 가지도 끝나지 않았구나. 이 길로 형주에 가서 정전영의 육고를 능소저와 합장시켜드리자. 만규 이 악독한 놈은 다행히 독에 중독되어서 목숨을 잃게 되어 악한 자는 악한 보답을 받았으니 내 친히 가서 복수를 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러나 혹시 용한 의원이 나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할지도 모르니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에게 일검을 가하여 개만도 못한 그를 처치해야겠다. 그는 어제 저녁 만진산과 언달평이 검을 겨루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